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채널은 제가 뜨게 하는 이야기 하고 있고, 제가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다들 뜨게 할 건 챙겨 오셨겠죠? 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뜨고 있는 것들도 확 자랐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의 완성작 F1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캔디샵 프로버. 제가 요즘 엄청 바쁜 뜨개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캔디샵 프로버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소매 한 반 정도 남았었나? 소매 한 반 정도 남았었던 그 타이밍이 지난번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또 막 이것저것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뜨개 스케줄이 엄청 꽉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얘는 비교적 바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뒤로 좀 밀어놓고 있었는데, 문득 지난 영상에서 이거 다음번에 다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걸 완성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을 찍을 게 없다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떴는데, 진심 이 소매 반 정도 남은 거를 진짜로 몇 시간 안 걸려가지고 뚝딱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뤄왔던 저를 반성하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해왔고요. 되게 귀엽죠? 엄청 제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올 겨울을 또 지나면서 살이 또 쪘더라고요. 점점 살이 오르고 있어서 겨울에 안 움직여서 그런가? 사실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막 기존의 옷을 입을 때 약간 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끼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주 편안하네요. 넉넉하게 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슴 둘레도 꽤 여유 있게 떴고, 드롭 숄더니까 가슴 둘레 넓고 엄청 편안하죠. 도안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 스웨터는 짜잔! 요 책, 6월의 소래 투데이즈 니츠, 요 책에 들어가 있는 도안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책 디자인도 굉장히 화사해가지고 이 옷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썸네일. 지난번에도 뜨개 옷장 책에서 헨리넥 보온 스웨터를 완성했었잖아요. 요즘 1책 1작품을 좀 이렇게 잘 뜨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이거 6월의 소래 투데이즈 니트 이 책에 보면 여기 뜨고 싶은 거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또 보니까 또 뜨고 싶다. 요거예요. 캔디샵 프로버라는 작품이고요. 원작은 포포어비 스튜디오에 이렇게 네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귀여운 느낌의 실인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의 실이 있어서 이제 바로 그 실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원작보다는 약간 좀 칙칙한 느낌이기는 해요. 색상이 살짝 어두운데 보시면 네프가 군데군데 보이는 비슷한 느낌으로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 대부분 다 바텀업 형태가 많아요. 바텀업으로 떠서 이제 조각조각 있고, 그리고 차트가 많이 실려 있어서 차트 보고 뜨는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좋은 책인데, 이제 이 캔디샵 프로버는 바텀업이기는 하지만 소매를 코를 주어서 떠내려가는 탑다운 구조여서 이 책에서는 가장 쉽게 뜰 수 있는 옷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mm 바늘 써서 숭덩숭덩하게 뜨는 코가 꽤 큼직큼직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꽤 금방금방 자라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몸통은 바텀업으로 뜨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입어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목 부분이 되게 편하네요. 이게 동그랗게 잘 파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운드넥을 탑다운으로 뜨는 것보다 바텀업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목을 파주는 게 저는 좀 더 옷이 편안하더라고요. 라운드넥으로 탑다운으로 뜨는 거는 좀 안목이 이렇게 좀 목을 쳐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확실히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목이 짧기 때문일까?
그래서 저한테는 확실히 바텀업으로 올라가서 목을 동그랗게 파주는 그런 디자인이 좀 더 목 부분이 편안하달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뜨는 옷들은 저는 대부분 제가 임의로 목을 좀 더 내리기 위해서 경사뜨기를 몇 번 더 하거나 이제 사진 보고 좀 덜 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진 보고 이제 더 파주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잘랐어요. 짧아진 머리. 이제 제가 방금 목이 짧다 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무겁기도 하고 치렁치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머리를 자르면 좋을까 막 검색을 해봤죠. 요즘 유튜브에 얼굴형에 따른 체형에 따른 어울리는 머리를 선택하는 법 이런 거 되게 영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뒤져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영상에서 그 목이 짧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쇄골이 있고 승모근이 있잖아요.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목이 짧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승모근을 가리는 쇄골 위쪽 그쪽 정도로 길이를 딱 맞춰서 자르면 승모근을 덮으면서 목이 좀 더 길어 보인다 이런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야 저거야.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자른 거예요. 쇄골 길이에 맞춰서 승모근을 살짝 덮을 정도로 자르고 싶어요 하고 펌도 하고 싶어요 얘기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머리가 살짝 짧게 나온 거죠. 머리를 잘랐는데 이제 펌을 해서 그런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런가 아무튼 저의 길이보다 좀 짧아져서 저의 목은 여전히 짧습니다. 네, 좀 한두 달 지나면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되겠죠. 머리는 자라니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제가 언제지? 대학교 들어갈 땐가 한번 단발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단발머리를 처음 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네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도 머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번잡스럽지 않고 그렇게 부시시하지도 않고 되게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단발을 하니까 되게 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제 두발 단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단발로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매 묶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 왜 묶는 것도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묶어도 길면 안 됐던 그런 옛날 라떼 시대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짧은 머리를 유지했었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고등학생 때는 항상 짧은 단발머리 그렇게 다니다가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로망이 생기는 거예요. 긴 머리에 파마. 그 전에는 파마도 했겠어요? 못했죠. 긴 머리에 파마. 그 머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단발머리로 잘랐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머리를 갑자기 왜 잘랐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별일은 없고 그냥 목이 좀 더 길어지고 싶어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짧아졌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이 옷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투데이즈 니트 책 사신 분들 중에서 좀 빨리 끝내면서 좀 쉬우면서 편하게 입고 할 수 있는 거 찾으시면 진짜 이 캔디샵 프로가 너무너무 강추입니다. 빨리 뜨고 편하게 뜨는 데다가 이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는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꽈배기 무늬가 앞판에만 있는 거고 뒷판은 그냥 메리아스 뜨기여가지고 더 빨리 뜹니다. 이제 꼬는 거보다 이제 슝슝슝슝 뜨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얘를 원통으로 떠가지고 뒤는 이제 쭉 메리아스 뜨기 하고 앞판은 꽈배기를 꼬는 거여서 메리아스 뜨기만 한다고 지겹지도 않았고 아주 즐겁게 쑥쑥쑥쑥 떴던 프로버예요. 그리고 이 넥밴드 진짜 이쁘지 않나요? 넥밴드 꽤 두껍거든요. 이거 겹단으로 뜬 건데 꽤 길게 떠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안쪽에 꿰매거든요. 네, 좀 길게 뜨니까 좀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서 또 마음에 들어요. 캔디샵 프로버는 요 실로 떴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요거는 올랑올랑년의 팬텀이라는 실이고요. 올랑올랑년 그 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색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품절이더라고요. 2가지 색 남아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비니네 콘사에서 비슷한 실을 판매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같은 실을 어디서 판매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색은 비니네 콘사에도 비슷한 실이 있더라. 제가 사본 거는 아니어서 막 똑같은 거다라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올랑올랑년의 팬텀이라는 실은 이제 두께감이 꽤 이렇게 두꺼운 한 겹해서 5mm 쓰면 저는 딱 괜찮더라고요. 와이더 스웨터를 요거 다른 색으로 와이더 스웨터를 5.5mm로 떴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헐거운 느낌이 좀 있었고 5mm가 저는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스웨터 게이지랑 아주 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일론으로 짜여진 튜브에 헤어가 막 이렇게 엉겨 있는 거라서 되게 가벼워요. 두께에 비해서 가볍고 한 겹 쓸 수 있어서 간편하고 또 이렇게 귀여운 네프들이 붙어 있는 게 또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프들이 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무게를 재보니까 180g 남았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지관을 빼면 150g 정도 남았더라고요. 제가 살 때 500g 샀으니까 아마 이 스웨터 자체는 한 350g에서 400g 사이? 한 360, 70g 정도 되지 않을까. 되게 가볍죠? 품도 좀 꽤 넉넉하게 뜬 건데도 상당히 가볍게 완성을 했고요. 요 실이 되게 가벼운 실이더라고요. 제가 요게 아이보리 색깔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볍다 보니까 아랫무늬가 팍팍 들어가는 가디건 같은 거 그 무거운 실로 뜨면 진짜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뜨면 또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요 팬텀 실로는 아랫무늬가 빠방하게 들어간 가디건을 뜨고 싶다 하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을 앞둔 계획은 아니고 근데 얘가 헤어리에서 실에서도 지금 삐죽삐죽하고 헤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 편물에서도 그래요. 튀어나오는 헤어가 많아서 아마 맨살에는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는 모헤어도 잘 입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캔디샵 프로버를 완성했습니다. 이거 팟캐스트 덕분이에요. 이거 팟캐스트를 찍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 했으면 이제 계속 미루고 있었을 거예요. 덕분에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빴던 그 뜨개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던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제가 뜨고 있는 그 메인 프로젝트가 2개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3개예요. 메인 프로젝트가 3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짠! 저번 영상에서 조만한 조각으로 보여드렸던 그 브리오시 하프 브리오시 하프 니트인가? 김대리의 데일리 뜨개 책에 있는 브리오시 니트고요. 많이 떴어요. 많이 떴죠. 지금 소매가 조금 남았습니다. 저 소매줄임 한 번 더 하고 고무단 좀 뜨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산, 마지막 관문, 가장 큰 관문 바로 지퍼 달기가 남아있는데 이 디자인이 이게 지퍼를 앞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생각났다. 브리오시 하프 집업이었어요. 브리오시 하프하고 뒤에 2글자인데 뭐였더라 했네. 여기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카라를 접으면 이게 잘 안 되네. 카라를 접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카라도 2겹이거든요. 그래서 오동통하고 엄청 귀엽죠? 귀여워. 그리고 이 브리오시 편물 느낌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저 브리오시 옷은 처음 떠본 건데 고작 해본 게 변형 고무뜨기 목도리 정도? 브리오시 옷을 처음 떠보는 건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정말 안 잘하는데 꽤 그 뜨는 느낌이 재미있었고, 근데 저는 자꾸 이거를 브리오시를 뜰 때 바늘을 손가락으로 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뜨는 습관이 바늘을 손가락으로 밀지 않는데 얘는 자꾸 밀어가지고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너무 예쁘죠? 편물 진짜 완전 브리오시 너무 예쁘다. 저 도안에서 말하는 대로 떴거든요. 도안에서 길이를 뭐 40cm를 뜨고 뭐 어떻게 해라 그 길이를 맞춰서 떴는데, 이제 제가 이 단 게이지가 도안 원작이랑 많이 달랐나 봐요. 이렇게 해보니까 몸통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걸 입으면 길이가 적당한데 이 암홀 길이가 여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 손을 들면 이제 배꼽이 안녕하는 그런 짧은 길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밑에 고무단 풀고 이거 몸통을 조금 더 뜰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요거를 완성하고 지퍼 달고 이 몸통 부분은 마지막에 고민을 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뜨라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라마다에서 출시 예정인 색상, 투명 수채화, 스페클 컬러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실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화려한데 귀여운 느낌, 형광 스페클이 가득한 느낌이고요. 투명 수채화는 스페클 버전이랑 논 스페클 버전이 있어요. 제가 테스트 니팅 하는 거는 스페클 버전이어서 이렇게 형광색 스페클이 가득하게 귀엽고, 논 스페클 버전은 스페클 안 들어가서 이제 연한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베이스에 되게 비누방울처럼 은은하게 알록달록한 색상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손염색실 중에서도 좀 은은한 느낌? 합사했을 때 살짝 색감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진짜 완전 찰떡 색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스페클 좋아하시면 완전, 저 스페클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합사한 실은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콘사를 합사해서 만든 콘인데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연보라색 순모 콘사 2가닥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회색 연한 그레이, 연한 회색 모헤어를 1가닥 합사해가지고 제가 콘에다가 감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의 실을 합사를 했더니 이런 편물 느낌이 나오더랍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 형광색 느낌이 촉촉 보여서 꽤나 화려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또 막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 뜨면서 슉슉 나오는 이 스페클 점점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너무 재밌게 뜨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진짜 안 잘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떠가지고 이만큼 정도 떴나요? 그랬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화이팅! 이제 빨리 지퍼를 주문해야 돼요. 여기다가 지퍼를 잘 달 수 있을까? 제가 지퍼 다는 옷은 예전에 바나님의 그 집업, 후디 집업? 그거 테스트 니팅을 하면서 지퍼를 처음 달아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잘 달지도 못해서 사실 조금 그 지퍼를 달다가 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희 엄마가 바느질을 진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엄마한테 달아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 제가 해야죠. 네, 그리고 요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또 곧 테스트 니팅 마감 날짜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완성하고 뜨람님께 이거 완성한 걸 보내드리기 전에 영상 착샷이랑 찍어서 다음번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의 2번째 메인 뜨개는 짜잔! 요거예요. 이것도 많이 떴죠. 요거는 요즘에
엄청 핫한 뜨개책 신간 워스티드 안에 들어있는 퍼레니얼 스웨터예요. 퍼레니얼 스웨터 뜨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뜨개로그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틈틈이 조금씩 뜨는 과정을 찍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세상에 나올지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떴어요. 이제 몸통은 다 됐고 이제 소매 한쪽 뜨고 있고 이제 반대쪽 소매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많이 떴죠. 이제 제가 설 명절 뜨개로 요거를 챙겨갔었는데요. 가지고 갈 때는 뒷판 다 뜬 거랑 앞판에 고무단 뜨고 이제 무늬 들어갈 때쯤 상태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얼마나 됐지? 한 3박 4일 동안 이제 틈틈이 열심히 밤마다 떠가지고 되게 많이 떠왔어요. 떠왔을 때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떠왔는데 이제 요만큼 더 떴네요. 요거는 워스티드 책에 들어가 있는 퍼레니얼 스웨터인데 사실 원작이랑은 좀 다른 점이 많아요. 이제 전체적인 그 느낌이랑 그 무늬는 그대로 뜨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밑단 모양을 좀 바꿨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밑단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치 이제 곡선 모양이거든요. 앞에 고무단 부분이 이제 그거를 그냥 저는 일자 형태의 고무단으로 바꿨고 이제 또 얘가 퍼레니얼 스웨터가 원작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져요. 이제 퍼지는데 제가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는 형태는 그냥 일자일 것 같아서 그 밑단 부분도 퍼지지 않는 그냥 일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고무단이어서 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전체 길이는 50cm 정도 되도록 했어요. 제가 제일 잘 입을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제일 많이 다른 거는 제 소매인데요. 근데 소매가 원래는 바텀업이에요. 요 고무단 끝에서부터 코를 잡아가지고 쭉 바텀업으로 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깨 진동 부분에서 꿰매는 그런 순서로 떠야 되는 건데 저는 보시다시피 탑다운으로 바꿔서 뜨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꾼 이유가 꿰매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도안해서 시키는 대로 뜨는 게 가장 편하긴 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세딘 슬리브 이제 어깨가 요만큼 있고 이제 이렇게 소매가 생기는 형태인데 제가 여태까지 요런 세딘 슬리브 모양의 바텀업 도안을 몇 개를 떠봤는데요. 드롭 숄더가 아니고 세딘 슬리브 모양의 바텀업 소매에서 꿰매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같이 제 어깨를 되게 더욱더 건장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또 어깨가 튼실한 데다가 또 최근에는 어깨에 또 살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어깨 부분을 이으면 여기 이제 솔기가 생겨서 좀 더 도톰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조금 더 각이 생겨가지고 좀 부해 보인달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싫어가지고 최대한 솔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솔기 부분을 두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를 주어서 탑다운으로 뜨는 방법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더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바텀업으로 떠서 어깨를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옷을 제대로 잘 입으려면 저의 그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제도를 해서 뜬 옷만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그나 제도 수업 같은 거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도안 보고 뜨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요즘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맞는 니트를 뜨고 입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도를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그
보고 수업을 하는 데가 너무 멀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만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게으름뱅이에요. 아무튼 제가 최대한 잘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깨선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바텀업을 탑다운으로 바꿔서 뜨는 거는 그 한미란 선생님의 탑다운 니팅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고, 이제 코를 어떻게 주워서 랩 앤턴, 그러니까 숄로우, 경사뜨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책을 보고 계산을 좀 했고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입어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어깨 요만큼 뜨고 안 입어봤어요. 입어봐야지. 근데 하고 아직 여기는 입지도 않았고요. 이제 소매 다 뜨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뜨고 나니까 이 넥라인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넥라인이 되게 넓다. 그래가지고 넥밴드를 좀 두툼두툼하게 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모양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설득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거 보시고 무늬 너무 예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짧냐, 좀 길게 뜨지 그러셨습니다. 전 되게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뜨다가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샤샤샥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여기 좀 이상하게 꼬여있는 부분 하나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노이에. 코 줄임을 해야 되는데, 코 줄임을 하는 동작이랑 여기 중간 메인 무늬에서 요 사선으로 기울어지는 요 무늬 있잖아요. 요거랑 그 동작이 비슷한 그 동작이 하나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줄임을 해야 되는데 그 꼬는 그걸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떴다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계속 뜨면서도 여기는 코 줄임한 부분이 티가 많이 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뜨다니 어쩐지 이제 그 어깨 연결할 때 코수가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머리를 싸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쪽에는 그 코 줄임을 맞게 했는데 여기는 코 줄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고치자니 소매도 다 풀어야 되지, 어깨 연결하고 여기까지 다 풀어야 되지, 그럴 자신은 차마 없어서 요쪽에서 어깨 풀고 한 코를 쪼르르륵 내려가지고 줄임한 걸 풀고 두 코로 쪼르르륵 올라왔어요. 이게 한 코 자리에 두 코 만드니까 너무 찡겨가지고 옆에서 실 다 끌어와가지고 어쨌든 코수는 맞췄는데 코 크기는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 엄마는 흐린 누나라고, 그냥 대충 모른 척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뜬 사람은 보이는 데다가 한 번 보이니까 자꾸 보여가지고, 일단은 소매 다 뜬 다음에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자르려고요. 여기 잘라서 요만큼 풀어내고 다른 실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돗바늘로 모양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잘 되겠죠 뭐.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중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페레니얼 스웨터 제가 뜨개로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올라오면 봐주세요. 지금은 잘 입을 것 같은데 제발 예쁘게 완성되길. 그리고 이 페레니얼 스웨터는 제가 엄청 따끈따끈한 실로 뜨고 있거든요. 바로 짜자잔! 이 실인데, 이 실 뭐냐면 데일리 니팅년에서 요번에 오픈한 신상실이에요. 데일리 니팅년에서 이제 새 연사실 시리즈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합사실 위주로 판매를 하셨어요. 국내의 실도 있었지만 질 좋은 수입실들을 합사된 형태로 판매하시는 게 이제 더 많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점이 이태리 회사에서 만드는 질 좋은 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국내에서 제작되는 실보다 그 라인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성분이나 뭐 어떤 그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실들, 질 좋은 실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었던,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콘사 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뜨개 옷을 뜨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제 굉장히 애용해온 저의 콘사의 대부분 데일리 니팅 연실, 그래서 굉장히 애용해온 실가게이기도 하고, 저의 콘사 사랑을 함께한 데일리 니팅얀인데, 요번에 새로운 연사실 시리즈를 오픈을 하셨어요. 그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실들마다 너무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점이, 이제 하나의 이 실에서도 다른 굵기를 선택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점이 진짜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색깔도 엄청 다양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실은 뮤즈 캐시 15라는 실이거든요. 15% 캐시미어랑 85% 슈퍼파인 메리노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캐시미어 혼용된 제품인데, 이 실의 경우에는 굵기를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스포트, 디케이, 워스티드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굵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사가 된 실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분이 다른 여러 가지 라인이 있고요. 모든 실이 다 스포트, 디케이, 워스티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어떤 실은 핑거링이랑 아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굵기의 연사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일리 니팅얀에서 런칭한 그 라인들 중에서 뮤즈 캐시라는 요 실을 체험단으로 받아서 뜨고 있고요. 제가 선택한 굵기는 워스티드예요. 이제 워스티드 책이 신상으로 나왔으니까 워스티드 책 속에 있는 작품을 워스티드 굵기로 떠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워스티드로 선택을 해서 받았고,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이 색 진짜 이쁘죠? 콘플라워 색상인데 이제 좀 진한 하늘색? 너무 여리여리한 하늘색도 아니고 쨍한 파란색도 아니고 좀 따뜻한 느낌의 하늘색이에요. 되게 예쁜, 부담스럽지 않은 하늘색의 느낌. 제가 평소에 연사 안 된 합사실을 주로 즐겨 써왔기 때문에 연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건데, 와 진짜 역시 좋더라고요. 실걸림도 없고 바늘에 실 막 한 가닥씩 걸리고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슝슝슝슝 바늘이 이제 막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되게 중독적으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실을 받았을 때는, 이 실을 처음 받았을 때 요렇게 하면 이렇게 뭐야, 잘 꼬이더니 안 꼬이네. 얘가 뺑그르르르 요런 꼬이는 현상?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다가 어떤 게시글인가 어떤 분의 사진에서 봤는데, 이제 이 연사실이 이렇게 계속 꼬여가지고 뜨기 힘들다라는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실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엄청 많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꼬이는 게 너무 심해서 뜨기가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이 원래는 꼬여지지 않은 실을 이렇게 억지로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려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빙글빙글 꼬이면서 그 반대쪽으로 풀리려는 힘이 작용을 한 건데, 이게 감아놓고 시간이 좀 흐르면 거기에 이제 고정이 되어가지고 좀 그런 이렇게 빙글빙글 꼬이는 현상이 점점점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연사실을 받았는데 이게 빙글빙글 꼬여서 너무 뜨기가 불편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저는 좀 좋았던 방법이 돌아가는 뜨개 회전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 뜨개와 실과의 간격을 좀 짧게 유지하면서 회전판 돌리면서 쓰면 훨씬 낫더라고요. 이제 바닥에 두고서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중간에 노는 실이 많으니까 얘가 이제 꼬이면서 좀 불편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제 실은 거의 뭐 이렇게 갖다 둬도
막 심하게 꼬이지는 않죠? 이제 꼬이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꼬이네. 아까는 꼬이라고 해도 안 꼬이더니 훨씬 꼬이는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불편하셔도 조금 점점 쓰면서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요것도 요게 저의 두 번째 메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제 저의 세 번째, 마지막 저의 세 번째 메인 프로젝트는 바로 짜잔! 아직은 스와치 단계인 요겁니다. 요거는 민용민용님이 이제 새로 오픈하시는 도안 설레뇽의 테스트 니팅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이제 실을 결정한 단계예요. 이거 스와치를 뜨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또 설에 멀리 갔다 오느라고 또 그동안 못 떴더니 아직 2단계입니다. 이제 빨리 좀 서둘러서 기한 안에 완성을 해야지요. 요 설레뇽은 지금 제 실이 요란 뻑적하죠. 설레뇽은 하프 보리오시로 뜨는 브이넥 니트인데요.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잡고 떠요. 핑거링 굵기에 두 가지 색상을 같이 잡고 떠가지고 좀 굵은 바늘로 숭덩숭덩하게 뜰 수 있는 작품이고, 그 두 가지 색을 고르는데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건데, 저는 지금 라벤더 색상이랑 차콜 색상을 골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테스트 니팅을 신청을 할 때도 딱 요 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스와치를 막상 떠보니까 대비가 크다 보니 그 스티치들이 별로 안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세로 스티치가 곧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로 갈까? 딴 걸로 바꿀까? 대비가 좀 더 적은 걸로 바꿀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풀었다가 감았다가 막 해서 그걸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 근데 처음에 선택한 대로 해야 나중에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요 조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실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코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빨리빨리 떠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프 브리오시 스티치인데 앞에서 보면 브리오시 스티치랑 모양이 똑같고 뒤에는 달라요. 뒤에는 왜 우리 니트 기성복 팔 때 핫지무늬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통통하고 넓적한 모양의 코들이 보이고, 앞면에는 브리오시 무늬랑 거의 비슷합니다. 괜찮나? 사실은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해요. 이 브리오시 스티치가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눈에 밟힐 것 같아요. 가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라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요거는 새로운 뜨개탭인데요. 짜잔! 뜨라마다에서 출시된 뜨개 회전판입니다. 여러분들 뜨개 회전판 아시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소개를 드렸다기보다는 제가 뒷북을 친 거죠. 한참 동안 핫했던 아이템을 늦게서야 알게 되어가지고. 요거는 위에다가 실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사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풀면서 사용을 하면 그 중간에 이 연사실이 꼬여가지고 느껴지는 불편함이 훨씬 적어지더라고요. 연사실이 너무 꼬여서 불편할 때는 이 뜨개 회전판 쓰시는 거 진짜 너무너무 강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뜨라마다에서 우드 갬성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 윗면은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림이 아니고 각인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었던 그 뜨개 홀더는 위에 실리콘 덮개가 있어야 좀 안 미끄러지고 실이 고정이 좀 됐었는데,
얘는 실제로 제가 며칠 써보니까 여기 이렇게 홈 파여져 있는 거, 이 부분이 좀 마찰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냥 맨들맨들한 그 플라스틱 위에다가 실을 두는 것보다 훨씬 고정력이 괜찮았다, 그렇게 느꼈고, 여기 바닥에는 더러워졌다. 요거 바닥에는 이 실리콘 발 달려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발 되게 좋더라고요. 잘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레이스얀도 잘 돌아가고요. 저는 주로 볼실은 저는 스르륵 야놀더를 쓰는 걸 좋아해서 이걸 쓰고, 콘사는 여기다가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회전판 진짜 좋아요.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살 그 뜨개템 중에서 하나, 이 뜨개 회전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뜨개템을 제가 3개를 골라봤는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뜨개템, 첫 번째는 전동 와인더예요. 전동 와인더 진짜 너무너무 좋고, 없는 삶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티치 홀더. 고무로 된 그 긴 스티치 홀더 있잖아요. 바늘 끝에 써가지고 실 옮겨놓는 거. 바로 이것. 저는 여기에서도 쓰고 있어요. 요렇게 스티치 홀더에 옮겨놓고 요거 세탁 한번 한 거거든요. 요거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회전판. 이 회전판 생각보다 너무너무 편하고, 콘사를 쓰시는 분들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볼실보다도 저는 콘사의 정말 찰떡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콘사가 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콘사 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아이템이고, 또 볼실도 저는 볼실을 올려놓고는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볼실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들고 갈 때도 간편하게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면 되니까 사이즈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이 뜨개 회전판은 정말 강추템이에요. 근데 이거 뜨라마다에서 나온 이 제품은 이번 설 선물로 서포터즈에게 뜨람 사장님이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설 선물로 받았고요. 네, 되게 예쁘죠? 역시 예쁜 거 최고야. 이렇게 잘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뜨개 얘기는 정말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열심히 뜨개를 해가지고 예쁜 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뜨개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뜨개 하세요. 안녕!